네, 강프로입니다. 자, 한미반도체 보겠습니다. 자, 한미반도체가 정말 작년 6월달 이후에 어려운 이 시기를 보내고 있죠. 한미반도체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반도체 종목군들, 특히나 하이닉스의 움직임을 보더라도 지금 상황은 그렇게 좋지 못합니다. 자, 근데 최근에 하이닉스와 한미반도체의 관계가 심상치 않다. 이런 내용들도 있고, 그리고 어려운 이 시기 안에서 특히나 지금 미국 시장 개판이잖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한미반도체가 잘 되려면 하이닉스가 잘 돼야 되고, 그리고 하이닉스가 잘 되려면 엔비디아가 잘 돼야 됩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엔비디아에서 지금 필요한 건, 그렇죠? 엔비디아가 AI 하드웨어의 그냥 정점이죠. 자, 그러니까 엔비디아의 GPU가 잘 되는 상황이 되어야, 앞으로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이 갖춰져 있어야 하이닉스의 실적이 좋아질 수 있는 환경이 되고, 그리고 하이닉스의 실적이 좋아질 수 있는 환경이 되어야 한미반도체의 TC 본딩 장비에 대한 수요도 늘어날 수밖에 없죠. 자, 물론 최근에 보면 하이닉스와의 이 관계 자체가 그렇게 좋지 못합니다. 근데 그건 하이닉스가 뒤통수를 쳐서 그래요. 한미반도체는 쉽사리 넘어가는 기업이 아닙니다. 그냥 뭔가 뭐 을의 위치를 하고 있다 그래서 시키는 대로 다 하고 그런 기업이 아니에요. 한 가지 문제는 있죠. 자, 반도체, 특히나 팹리스 같은 경우에는 약간 좀 복잡한 구조가 될 수 있지만, 팹리스, 즉 엔비디아, AMD 이런 쪽은요, 설계만 합니다. 그리고 이 설계도를 가져가서 만들어주는 쪽이 어디예요? TSMC예요. 자, 그러면 TSMC에서는 메모리 반도체를 생산하는 게 아니라 팹리스에서 설계한 요 내용을 가지고 HBM과 엮어서 TSMC에서 완제품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물론 여기서는 뭐 코어스 공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함께 하면서 칩만 만들어주는 경우도 있지만, HBM 같은 경우에 패키징까지도 TSMC에서 합니다. 자, 그러면 한미반도체가 납품하고 있는 TC 본딩 장비에 대한 부분은 하이닉스 쪽으로 들어가지만, 전체적으로 반도체 생태계 자체는 하나로 묶여 있다. 어디 하나가 지금 어려운 상황에 처하잖아요. 지금 엔비디아처럼. 그러면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고객들과 맞닿아 있는 최선단에 있으니까, 최앞장서서 있으니까 마지막까지 강세를 보일 수 있지만, 그 후발주자들, 예를 들어서 하이닉스 그리고 한미반도체까지도 시세는 나올 때 강하게 나올 수 있지만 먼저 조정을 받고 사이클은 뒤이어서 탈 수 있다. 그리고 이런 최악의 상황은 지금 지나가고 있다. 관세 관련된 문제도 그렇고요. 그리고 하이닉스와의 관계도 그렇고요. 자,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이닉스 쪽으로 집중해서 납품을 한다면 하이닉스 물량만 처리할 수 있죠. 근데 하이닉스에서 먼저 뒤통수를 쳤어요. 이런 상황에서 이미 고객사를 마이크론으로 늘리고, 그쵸? 해외 고객사를 확보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삼성전자까지 늘릴 수 있다는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자, 물론 하이닉스에서 먼저 뒤통수를 치기는 했지만 하이닉스 입장도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한미반도체에서 독점 공급을 받고 있다 보니까 하나 쪽으로 뭔가 다변화시킬 수 있는 이런 환경들을 갖추고 싶었겠죠. 근데 지금 한미반도체가 이런 반응을 보인다는 건 하이닉스와 한미반도체 간에 싸게 공급을 받으면서 TC 본딩 장비에 대한 비용을 싸게 공급받으면서 뭔가 모종의 계약 조건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 그런 계약 조건들을 깨버리고 하이닉스가 뭔가 도의적으로 뒤통수를 친 거겠죠. 그러니까 한미반도체가 이렇게 반응을 하는 겁니다. 과거에도 전례가 있어요. 삼성전자와 거래 관계에 있을 때도 어떤 부분이 발생을 했었냐면, 삼성전자에서 한미반도체 기술력을 뭔가 좀 카피해서 만드는 부분들이 있었고 실제 소송까지 가서 한미반도체가 이겼습니다. 그리고 나서 붙은 게 하이닉스예요. 원래 삼성전자의 주 고객사였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상황은 뭡니까? 하이닉스와의 관계가 틀어졌다고 해서 무언가 한미반도체에 대한 상황이 나빠지거나 그런 게 아니라 고객사가 늘어날 수 있는 상황이 된 거예요. 자, 그리고 실적에 대한 부분을 보더라도 주가가 고가를 찍었었던 6월 달의 움직임을 보면 얼마예요? 19만 원대. 대략 20만 원 정도 되죠. 지금 가격 얼마예요? 7만 5천 원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는 부분이 뭐겠습니까? 자, 실적 볼게요.
하이닉스의 실적 먼저 보겠습니다. 하이닉스의 실적을 보면 정말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은 이해를 하셔야 돼요. 한미반도체가 지금 바닥이라는 점을. 자, 내용 보세요.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23년도 실적 7조 7천억. 이때부터 AI 붐이 일기 시작했고 HBM에 대한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를 했고 27년도까지 완판되어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한미반도체의 TC 본딩 장비가 사용이 됐죠. 자, 근데 23년도에 하이닉스의 주가는 100% 올랐고 24년도에 하이닉스 주가는 7월 달까지는 강세를 보인 것이 맞습니다. 근데 실적을 보면 어떻죠? 23년도에 물론 시가총액이 늘어난 그 폭을 보면 23년, 24년 비슷합니다. 근데 실적에 대한 증가폭을 보면 실적이 나빴을 때는 주가가 올라가고 실적이 좋았을 때는 주가가 오히려 빠진 거죠. 그냥 눈으로 확인이 되잖아요. 7월 달까지의 주가는 하이닉스의 주가는 25만 원인데 지금 주가는 17만 5천 원입니다. 실적은 더 좋아요. 실적만 보면 안 된다는 겁니다. 실적이 지금보다 더 좋아질 수 있는 환경이 되느냐. 그래서 관계 개선에 대한 부분은 오히려 긍정적인 내용으로 볼 수 있다. 생산량으로 봤을 때 어디가 더 많을까요? 삼성전자가 더 많죠. 그리고 지금 하이닉스가 HBM 쪽으로 석권을 해 있다고는 하지만 독점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다고는 하지만 한미반도체의 장비를 삼성전자가 사용을 했을 때 어떻게 바뀔지도 모릅니다. HBM4, HBM4E까지 빠르게 성장할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생산량까지 가장 높은 삼성전자 쪽으로 무언가 딜이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이 지금부터 가격 반영이 먼저 될 겁니다. 실적을 이야기를 드린 이유가 이것 때문에 그래요. 먼저 반영을 한다. 자, 그러면 여기서 한미반도체의 실적을 보자고요. 고가가 발생한 건 24년 6월 달입니다. 자, 근데 이때 보시면 어떻습니까? 24년도 실적 2,500억, 25년도 예상 실적 4,200억, 23년도 실적 340억. 그래, 이때는 경기 침체 구간에 있었으니까 23년도의 실적은 수요가 감소되는 부분을 반영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원래 평균적으로 나왔었던 1,000억 내외의 실적에서 어때요? 2,500억으로. 매출 증가폭은 어때요? 3,200억, 23년도 빼고 이때는 경기 침체 구간이니까 5,500억, 8,600억. 성장성은 어마어마하죠. 근데 어떤 부분이 있죠? 양적인 증가, 그리고 이익의 폭, 매출의 성장폭보다 이익의 성장폭이 훨씬 더 크죠. 어떻습니까? 지금 질적인 증가까지 함께 나오고 있다. 마진율 보세요. 순이익 45%, 영업이익은 49%입니다. 근데 여기서 하이닉스가 뒤통수를 치면서 지금 하이닉스가 관계 개선을 하자고 손을 내밀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감이 오셔야 돼요. 하이닉스 쪽과도 가격대를 높였다는 소식 다 들으셨을 거예요. 25% 바로 인상을 해버렸죠. 그리고 하이닉스에 상주해 있었던 한미반도체의 엔지니어들 50명을 그냥 바로 빼버렸습니다. 의미하는 바가 상당히 크다는 거죠. 슈퍼의리라고 볼 수 있고 삼성전자 쪽으로 뭔가 다변화시킬 수 있는 환경이 된다면 앞으로의 성장성 훨씬 더 커질 수 있다. 그리고 지금은 트럼프 관세, 그쵸? 미증시의 움직임, 이 내용들 포함해서 최악의 상황을 지나가고 있어요. 자, 다들 보셨겠지만 최근에 뭐가 있었죠? 지난주죠? H20에 대한 수출 통제. 트럼프가 미쳐도 단단히 미쳤어요. 뭐 어쨌든 지금 하고 있으니까. 근데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엔비디아의 주가가 빠지고 미증시가 흔들리는 상황이 지속된다? 그러면서 지금은 채권 금리까지 튀고 있는 상황인데 미국의 부채를 낮추겠다고 하던 트럼프가 지금 이런 상황을 목전에 두고 관세를 계속해서 밀고 갈 수 있다? 절대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 구간에서 볼 수 있는 부분은 뭐예요? 최악의 상황이 지금이다. 가격 확인되는 즉시 우리가 매수 구간 잡아야 된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하이닉스와의 관계 개선은 하이닉스에서 해야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한미반도체는 워낙에 강단이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삼성전자하고 소송해서 이겼다니까요. 그래서 삼성전자를 그냥 한미반도체가 손절해버렸어요. 근데 그런 상황을 하이닉스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냥 못 자릅니다. 절대로. 그러면 이 구간에서 우리는 최악의 상황에서 매수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드는 겁니다. 하지만 최소한의 가격대, 최소한의 가격적인 반등 확인을 하는 구간에서 매매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시장에 대한 판단이 중요하고 그 시장의
대한 판단은 여기 소통방에서 진행을 하고, 소통방에서는 주도주 신고가 종목군들의 매수 타점, 그리고 한미반도체를 포함해서 반도체 종목군들의 매수 타점까지 모두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시장에 대한 이해가 먼저예요. 자, 오늘 내용 보겠습니다. 4월 22일 한국시장 보합마감 나스닥 선물 1%대 상승 중. 오늘 나스닥 고점 2% 초반대 나올 겁니다. 3%까지 절대 못 올라요. 올라가더라도 다시 빠집니다. 무슨 얘기냐? 나스닥은 최악의 상황을 지나왔고, 엔비디아를 포함해서 빅테크 기업들도 더 이상 빠질 수 있는 폭이 없습니다. 당분간은. 추가적으로 빠지기 위해서는 미국의 경기 침체를 기정사실화 시켜야 되는데, 미국의 경기 침체 구간이 온다면 연준에서 부양기조로 돌아설 수 있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이런 구간까지 다 본다면 지금 우리가 볼 수 있는 상황은 딱 한 가지입니다. 지금이 최악의 상황이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을 소통방에서 하나하나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보세요. 트럼프 관세 정책으로 인해서 달러 가격도 내리는 중이기 때문에 트럼프가 발목이 잡혀 있다. 관세는 트럼프의 의도대로 움직이지 않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한국 시장은 미국 시장보다 강하지만, 아까 전에 말씀드렸었죠. 미국 시장이 이꼬라지인 상태에서 한미반도체도 시세를 내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미국 시장이 모든 악재를 다 받은 가격이라면 그건 상황이 달라진다는 거죠. 한미반도체, 그리고 하이닉스, 삼성전자까지 같이 봐야 될 때가 됐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을 소통방에서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댓글 하나씩 달아주시고, 입장 링크는 여기 010-8713-1916으로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소통방 입장 링크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미반도체를 포함해서 소통방에서 진행하는 모든 내용들, 어떤 식으로 매매를 하는지, 실제 성과는 어느 정도 나오는지, 그 부분은요 제가 계좌를 오픈해서 이야기를 드릴게요. 자, 조회를 눌러가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내용 보시면 어떻습니까? 모두 신고가 구간에서 매매를 했죠. 한미반도체도 지금 조정받은 지 7개월에서 8개월 정도 지났죠. 고가를 확인하는 데까지 이제 2달밖에 남지 않았고, 2달이 지나면 내려옵니다. 곧 신고가를 만드는 초입 구간에 있다는 거고, 하나오션 보세요. 신고가 구간에서 공략한 결과 몇 프로? 57%씩 이렇게 수익 구간 터진다. 그리고 나서 이격 좁히는 과정에서 매수 구간 잡았죠. 또 수익이에요. 이런 부분들 소통방에서 무료로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지금 한미반도체 이야기를 드리고 있으니까, 하이닉스와 한미반도체가 강세를 보였었던 반도체 강세 구간에서 뭐 DI나 이런 종목군들 어떻습니까? 매수 어때요? 25%, 14%, 쭉 내려보면 26%, 22%. 그쵸? 수익 구간 계속 발생하죠. 자, 최근에 바이오도 강한데, ABL 바이오 같은 경우에도 단기간에 몇 프로? 76%씩 이렇게 수익 구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만들었다? 신고가 구간에서. 하나만 더 볼까요? 자, 반도체가 강할 때 전력 설비까지 강했었죠. 변압기를 포함해서.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재룡, 산업 보세요. 반도체와 연관되어 있는 종목군들, 그리고 신고가 구간에서 공략을 했을 때 단기간에 30%대 수익 구간 충분히 만들 수 있습니다. 한미반도체는 지금 이 초입 구간에 있고, 이런 내용들을 소통방에서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댓글 하나씩 달아주시고, 입장 링크는 010-8713-1916으로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소통방 입장 링크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소통방에서 진행하는 이 가격에 대한 이해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이론적인 부분은 여기 한미반도체 단기 보유 전략, 단기는 2주입니다. 2주 동안 내가 어떻게 수익 구간 만들 것인지 그 부분이고, 그러기 위해선 가격에 대한 부분이 중요하고요. 가격에 대한 이해가 되었을 때 주도주, 신고가 두 가지 내용에 대한 파악이 될 겁니다. 이 두 가지 내용 모두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010-8713-1916으로 한미반도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단기 가격 전략 함께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월달 2월달 시장이 괜찮았는데 3월달 4월달은 정말 어려운 시장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화오션 어때요? 57%, 그리고 ABL 바이오 어때요? 76% 이렇게 수익 구간 만들어내고 있죠. 자, 이제는 반도체의 시간이 온다. 제가 주도주는 지금까지는 조선, 바이오, 원전, 방산 이 안에서만 매매를 해야 된다고 하는데, 반도체 종목군들을 공략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6월과
7월이 되면 조정받은 지 1년이 채워지죠. 지금부터 시세 구간, 즉 바닥 구간에서 턴어라운드가 될 거고, 여기서 미증시까지 가격 부담이 없다? 지금이 적기입니다. 그런 부분들 소통방에서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고요. 소통방 입장은 여기 확인해서 입장하시면 되고 다 무료입니다. 자, 그리고 지금 4월과 5월 달까지 해서 어떤 종목을 공략해야 되는지 신고가 주도주 중에서 제가 딱 한 종목만 준비를 해 왔으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여전히 시장은 녹록지 못합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수익이 나는 종목들의 구조는 변하지 않습니다. 즉, 대시세 종목에 대한 구조는 변하지 않는다는 거고, 실제 제가 소통방에서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내용도 대시세 종목이나 시장 주도주를 공략하는 건 철저하게 가격 분석을 하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가격 분석 이후에는 이슈에 대한 파악, 그리고 이슈를 파악하고 나서는 다시 내가 얼마에 매수할지 그 타점에 대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생각해 보세요. 시장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의 어떤 종목들이 강했냐 보면 반도체와 그리고 바이오입니다. 자, 실제 여기 보면요. HLB에 제가 실제 매매한 내용을 띄워놓고 보여드리고 있는데, 1월 22일부터 매매를 시작해서 4일 동안 31%의 수익 마감이 됐고요. 그리고 여전히 신고가 종목입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어보브 반도체, 이름을 보시다시피 반도체 종목이죠. 그리고 AI 반도체는 지속적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종목도 신고가를 먼저 달성한 이후에 제가 21%의 단기간에 21%의 큰 수익을 내고 마감이 됐습니다. 다시 재공략을 준비하고 있고, 이런 부분은 소통방에서 다 공유를 해드립니다. 자, 그리고 코세스. 자, 코세스 같은 종목도 당연히 그쵸, 신고가 종목이고요. 그리고 반도체 종목입니다. 이 종목도 영업일 기준에서 이틀 동안 대략 한 15%의 수익 마감이 됐습니다. 내용을 한번 보시면 어떻습니까? HLB를 포함해서 뭐 30%, 20%, 뭐 15% 이런 식의 수익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이 세 종목 모두 다 신고가 종목이고 1월 달에 시장이 약세를 보이고 있는 구간에서도 강했었던 그런 종목입니다. 특징점이 하나 있는데, 그 이슈에 앞서서 가격이 먼저 반영했다는 거죠. 그렇게 제가 가격을 먼저 보고 이슈에 대해서 파악하는 이유는 결과적으로는 큰 시세를 먹기 위한 사전 준비 작업입니다. 실제로 큰 시세를 먹기 위해서 사전 준비 작업을 했을 때 여기 레인보우 로보틱스 127%, 그리고 ISC 98%, 그리고 한미반도체 97%의 큰 수익을 내는 상황을 만들 수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소통방에서 진행됐는지, 그쵸? 그 상황을 제가 이야기를 드린 건데, 이런 상황도요, 당연히 신고가를 공략했을 때 가능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쵸? 정부 주도의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방안이 2월 달에 발표를 하고요. 그리고 2월 달에 발표된 내용을 토대로 주가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미 움직인 내용이 있죠. 실제 이 내용은 크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실제 움직인 내용을 보면, 자, 기아차입니다. 실제로 12월 달에 신고가를 만들어 놓고 정부에서 입김을 불어 넣으니까 순식간에 기아차를 포함해서 현대차 같은 거대 기업들의 주가가 2주도 채 되지 않아서 40% 정도의 큰 시세를 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떤 종목을 봐야 될까요? 이슈를 파악해야 되는 것도 맞지만 철저하게 가격에 맞춰서 매매를 해야 되는 게 당연히 중요합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정책 방향이 있겠죠. 그 방향에 맞춰서 우리가 종목을 찾을 필요가 있다. 자, 그럼 답이 나왔습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방향에 맞춰서 제2의 기아차를 찾는 게 지금은 중요하다. 근데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게 가자. 그랬을 때 앞서서 제가 보여드렸었던 내용인 여기 레인보우 로보틱스 127%, 그리고 ISC 98%, 그리고 한미반도체 97%와 같은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물론 시간에 대한 부분은 최소 2주의 시간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최장 3개월 안에 끝내야 됩니다. 자, 기아차의 시세를 보셨던 것과 같이 2월 달에 정부 정책의 방향이 결정되고요. 바로 3월 달이면 시행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거기에 맞춰서 당연히 종목을 찾아야 되고, 제가 제2의 기아차를 찾아놨습니다. 제가 아까 전에 소통방에서 이야기를 드렸었던 내용 다 공개를 해드렸는데, 그 내용처럼 종목만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상단에 있는 제 전화번호로 대시세, 자,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는 종목을 모든 분들에게 무료로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원하는 건 채널 성장이 목적입니다. 자,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고요.
모든 분들이 정부 정책에 맞는 방향으로 매매를 이어가서 큰 수익 보셨으면 좋겠습니다.